사랑은 운명처럼 다가옵니다. 사랑의 열정, 누군가와 사랑에 빠졌을 때 느끼는 그 설렘과 긴장, 환희와 고통은 마치 열병처럼 연인들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젊은이들의 사랑을 치료해야 할 질병이라고 부르고 영웅전을 쓴 프루타르코스는 그것을 광란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이 세상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그들의 비극적인 사랑과 차갑던 마지막 키스는 여전히 많은 연인들의 가슴을 슬픔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운명을 태어날 때부터 미리 결정된 모이라이적 숙명, 그리고 자기 속에 무언가가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이끌어가는 다이몬적 운명으로 나눕니다. 사랑을 운명이라고 한다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이미 결정된 일일지도 모르죠. 하긴 인연이라는 것,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로 그 사람을 만나 설렘을 느끼고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는 없는 일일 것입니다. 한편 사랑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더 큰 고통 속에 빠지고 번민하는 것은 의지만으로는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은 이 두 가지 운명이 다 작용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적대하는 몬테규가와 캐플렛가의 아들과 딸로 태어난 것은 모이라이적 숙명이지만 결코 사랑해서는 안 될 상대에게 빠진 것은 다이몬적 운명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랑에는 시련과 고통이 따르지요. 그리고 그 사랑은 끝내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키스, 그리고 죽음으로 마감된 이 젊은 영혼들의 사랑은 오랜 세월에 걸쳐 아름답지만 슬픈 사랑의 전형이 되어 왔습니다. 에로스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사랑의 신입니다. 아름다운 젊은 남성의 모습으로 어깨에 날개가 달리고 손에는 활을 들고 있습니다. 이 에로스가 로마 신화에서는 큐피드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죠. 그리스의 에로스와는 달리 큐피드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똑같이 활을 들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신들은 두 가지 화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금촉의 화살, 다른 하나는 구리촉의 화살. 금촉의 화살을 맞은 사람은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구리촉의 화살을 맞으면 그 사랑은 식어버리고 말죠. 사랑의 열정은 식기 마련이라는 고대의 신화 속의 은유일까요? 하지만 사랑의 열병을 앓고 있는 연인들은 결코 그 사랑이 끝날 수 있음을 믿지 못합니다. 셰익스피어는 사랑의 연시 소네트에서 변치 않는 사랑을 노래합니다. 신 중심의 중세가 끝나고 인간 중심의 르네상스로 이전하던 시대, 지동설에 의해 우주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던 시대, 십자군 전쟁으로 인한 동서양의 만남, 이렇듯 모든 것이 변화하던 시대에 셰익스피어는 한 가지 영원히 변치 않을 무언가를 꿈꾸었습니다. 우주가 변하고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을 무언가,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을 믿었고 갈망했죠. 그의 소네트 116번은 사랑의 불변성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랑은 영원히 고정된 표식, 폭풍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사랑은 표류하는 모든 배들을 위한 북극성, 그 높이는 잴 수 있어도 그 진가는 알 수 없는, 사랑은 시간의 놀이개가 아니리, 장밋빛 입술과 뺨이 세월의 굽은 낯질에 변하더라도 사랑은 짧은 시일에 변치 않고 죽음의 순간까지 견디어내는 것. 셰익스피어는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두 젊은 연인들을 영원한 사랑의 표상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몬테규와 캐플렛 가문은 오랜 세월 원수로 살아왔습니다. 두 가문의 사람들은 거리에서 만나면 서로 싸움판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줄리엣의 집에서 무도회가 열립니다. 로미오는 가면을 쓰고 그 무도회에 몰래 들어가 우연히 줄리엣과 함께 춤을 춥니다. 두 사람은 만나는 순간 서로에게 강력히 끌리게 됩니다. 서로의 신분을 알게 되고서도 그 감정의 여지는 계속됩니다. 사랑은 그렇게 한순간에 오고 운명의 연인들은 그렇듯 첫눈에 사랑에 빠지는 모양입니다. 1968년에 제작된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은 여배우 올리비아 하세의 청순한 아름다움으로 유명하지만 그 테마 음악의 선율과 가사로도 영화 팬들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주제곡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청년이란 무엇일까? 충동적인 불꽃. 처녀란 무엇일까? 차가운 욕망. 세상은 그렇게 흘러 장미가 피었다지듯 그렇게 청년도 아름다운 처녀도 시들어 가겠지. 로미오의 충동적인 열정, 줄리엣의 얼음 같은 욕망, 그 두 젊음이 만나 사랑은 불길처럼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열정적인 두 연인은 장미꽃이 시들듯 그렇게 시들어버릴 운명이었습니다. 로미오는 무도회의 그날 밤 끓어오르는 열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줄리엣의 방 창문 아래로 달려갑니다. 줄리엣도 사랑의 운명을 예감한 듯 로미오에 대한 절절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렇게 유명한 발코니 장면이 연출되는 것이죠. 그날 밤 줄리엣은 발코니에 서서 이렇게 되뇌입니다. 로미오, 아버지의 이름을 버리고 당신의 이름을 거부하세요. 그렇게 못하시겠다면 다만 나를 사랑한다고 맹세해 주세요. 그러면 나는 캐프릿이란 성을 버리겠어요. 사랑에 빠진 줄리엣은 타고난 운명을 거부하며 로미오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이어지는 대사는 사랑의 문제를 넘어 본질과 실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이기도 합니다. 아, 어떤 다른 이름이 되세요. 이름 속에 뭐가 있다는 거죠? 장미꽃을 다른 어떤 이름으로 부르더라도 향기는 역시 마찬가지죠. 줄리엣은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에 던져진 사랑의 전령사입니다. 사랑이라는 향기를 지키기 위해 오랜 가문의 이름을 초월합니다. 로미오에게 이름을 버리라고 말한 뒤 그럴 수 없으면 사랑한다는 한마디 말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성을 버리겠다고. 셰익스피어는 줄리엣을 통해 무엇으로도 이길 수 없는 사랑의 힘, 사랑의 불변성을 보여주려 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로미오의 대답도 마찬가지였죠. 그 말대로 당신을 갖겠소. 나를 사랑한다고만 말해주면 새로 세례를 받은 것과 같이 이제부터 로미오란 이름을 영영 버리겠소. 그렇게 두 사람은 다이몬적 운명이 이끄는 대로 해서는 안 되는 사랑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둘만의 은밀한 결혼식을 올립니다. 결혼식을 주재한 신부는 이 두 원수 가문의 아들과 딸이 그 오랜 적대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도 두 사람의 무모한 사랑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고합니다. 극단적인 기쁨은 극단적인 끝을 맺는 법. 불과 화약이 만나면 절정에서 소멸하고 말지. 꿀도 너무 달면 쉽게 질리고 입맛을 버리게 되는 거야. 그러니 사랑은 적당히 하게. 그래야 오래가지. 너무 서두르면 천천히 가는 것만 못하네. 서두른 탓이었을까? 두 사람의 결혼은 또다시 운명의 시험에 들고 맙니다. 결혼식을 올린 후 두 사람은 그날 밤 함께 베로나를 떠나 사랑의 도피를 약속합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던 로미오가 캐플렛과의 일행을 마주치게 되고 말다툼 끝에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실수로 로미오의 칼에 줄리엣의 사촌이 목숨을 잃는 불행한 일이 벌어집니다. 결국 그 일로 로미오는 베로나에서 추방됩니다. 시련에 마주쳐 로미오는 마치 미래를 예견하는 듯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늘의
이 어두운 불행은 영원히 악화될 뿐 이제 시작된 이 환란이 어떤 결말을 보여줄까? 아, 난 운명의 조롱을 받는구나. 이제 갓 결혼식을 올린 신랑과 신부는 그렇게 이별을 합니다. 만토바로 추방당한 로미오는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의 결혼식에 함께했던 신부에게 도움을 청하고 신부는 그들을 돕기 위해 줄리엣에게 죽은 듯 잠자는 약을 먹게 합니다. 서둘러 줄리엣을 다른 곳으로 시집 보내려던 캐플렛 집안에서는 결혼식 준비가 장례식 준비로 변하고 맙니다. 신부는 자신이 줄리엣과 꾸민 계획을 로미오에게 전하려 하지만 일이 틀어지고 로미오는 아무것도 모른 채 줄리엣의 죽음을 전해 듣습니다. 법을 어기고 베로나로 돌아온 로미오는 줄리엣의 시신이 있는 캐플렛가의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차가운 시신으로 변한 줄리엣을 끌어안고 오열합니다. 누나, 마지막으로 한 번 보고 팔아, 너의 마지막 포옹을. 그리고 생명의 문 입수라. 사람의 목숨을 독점하는 죽음의 신과 영원한 계약을 하기 전 당당한 키스를 해다오. 그대 절망의 뱃사공아, 지치고 병든 이 작은 배를 당장 암초에 부딪혀라. 자, 나의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건배. 그렇게 말하고 절망한 로미오는 준비해온 독약을 입에 털어 넣습니다. 독약을 마신 로미오는 차가운 줄리엣의 입술에 마지막 키스를 한 후 그녀의 시신 옆에 쓰러집니다. 잠시 후 걱정이 되어 무덤을 찾아온 신부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죽음 같은 잠에서 깨어난 줄리엣을 보고 어서 무덤을 나가자고 재촉합니다. 그러나 줄리엣은 로미오를 기다려야 한다며 무덤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옆에 쓰러진 로미오를 발견합니다. 겨우 상황을 알아차린 그녀는 주체할 수 없는 슬픔에 절규합니다. 아, 부정한 사람. 혼자 다 마시고 한 방울도 남기지 않았으니. 당신의 입술에 키스할게요. 혹시 그 입술에 독약이 남아있을지도 모르니. 그러면 생명의 묘약처럼 날 천당으로 보내주겠죠. 당신의 입술은 따뜻해요. 그렇게 마지막 키스를 한 후 줄리엣은 로미오가 차고 있던 단검을 꺼내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슴을 찌르며 이렇게 소리칩니다. 이 내 가슴이 당신의 칼집이에요. 여기 박혀서 날 죽게 해줘요.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 라스트 씬은 이룰 수 없는 사랑의 비극적 결말을 보여줍니다. 셰익스피어는 이 두 연인의 사랑을 왜 이렇게 황당한 죽음으로 끝맺고 있을까요? 그저 슬픈 사랑만을 그려내고자 했음일까요? 앞서 얘기한 대로 셰익스피어는 사랑의 영속성을 간절히 원했던 작가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떤 사랑이 끝이 없을 수 있습니까? 생명의 유한성은 결국 사랑의 유한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평생을 사랑했다 하더라도 사랑하던 누군가는 언젠가 죽음을 맞게 되고 이 세상의 사랑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이후의 사랑은 마음속의 그리움이죠. 그리고 함께했던 시간에 대한 애잔한 기억의 조각들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사랑도 결국은 유한한 것임을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시간 속에 살아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